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의료법규 시간입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배웠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법률 한 번 더 계속 이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고 및 보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의사나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 그 세 사람이 반드시 그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 그게 이제 감염병 환자를 뭐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그렇게 이제 보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또 계속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 보건소장, 그 관할 보건소장은 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반드시 3년 동안 보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 보건소장은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그 명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보관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 또한 10년 보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횟수 나오는 거는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인수공통감염병이 이제 발생을 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한다는 거. 그다음에 감염병의 감시 및 역학조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이제 그 감염병 그 기준 그 법률에 따른 그 종류를 나눴었잖아요. 1급부터 4급까지. 그래서 그 표본 감시 대상 감염병에 들어가는 거는 그 4급 감염병이 되겠습니다. 4급 감염병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그 대부분이 이제 기생충 감염병이나 성매개 감염병이나 그 의료 관련 감염병이 대부분 4급에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또 역학조사 실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그 역학조사의 실시는 그 감염병의 그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이 역학조사가 감염병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도 하지만 그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하면 그 이상 반응을 추적을 위한 그 원인 규명을 위해서도 역학조사를 하는데요. 이러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사람들 중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장, 그다음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고요. 이 역학조사는 이게 뭐 만약에 감염병이 발견됐다고 하면은 지체 없이 바로 실시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 질병관리본부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권한으로 역학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역학조사반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누락을 은폐한다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벌금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 2년 이하의 그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역학조사는 그 기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고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질병관리본부장이 하기도 하고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역학조사를 함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장이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이제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대구 지역에서 되게 급하게 신천지 때문에 발생이 됐잖아요. 근데 그 신천지 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대구에서 두 시도에서 갑자기 이제 그렇게 급하게 감염이 되는 경우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했었죠. 그다음에 감염병 발생과 유행 여부, 예방접종의 이상 반응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섭니다. 그다음에 시 도지사의 역학조사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됐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역학조사반의 의무가 있어요. 그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에는 이제 그 구별을 해놨죠. 중앙역학조사반과 시도지사 역학조사반, 그다음에 시군구에서 하는 역학조사반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뭐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게 중앙역학조사반의 그 임무를 조금 주의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면서 시도나 시군구에 이제 그 계획을 내려보내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하는 일은 전체적인 그 감염병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시 기준을 확립하면서 그 교육과 훈련을 전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기준을 딱 마련을 한 다음에 시도나 시군구에 내려보내면 거기서는 이제 관할 지역에 맞게끔 각각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그 성매개 그 직업군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건강진단을 그 성매개 그 종사자를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은 이러한 건강진단을 받게끔 안 했을 경우나 이 본인 자체도 건강진단을 안 받았을 경우는 그걸 위반하면 이제 200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대 위험의 감염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데 그럴 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나서서 그 사망한 자의 그 시체를 할부할 수 있도록 명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그 명을 어길 경우에는 또 역시 200만 원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병원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고위험 병원체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그런 병원체 같은 걸 말하는데 그러한 그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하는 자는 그 반드시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이동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죠. 그다음에 또한 그 밑에 급에 해당하는 그 벌금형인 이게 2년 이하의 벌금에 2천만 원 이하인데요.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 고위험 병원체를 이동하는 자 말고 아예 그 국내에 몰래 반입하려고 했던 자, 이 사람은 더 큰 형이 내려지겠죠. 이동하는 것뿐이 아니라 아예 그냥 외국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이걸 유행했는데 그거를 몰래 그런 위험 병원체를 반입하려고 했던 자는 그 대통령령의 요건에 맞고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래 국내에 반입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벌금과 징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몰래 국내에 반입하는 자입니다. 이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근데 이게 몰래 국내에 반입하는 자는 제일 큰 벌금형과 징역에 처한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다음에 고위험 병원체의 취급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 제일 큰 제일 윗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고요.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허가가 필요할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 신고를 또 받지 않은 경우는 2년 이하 징역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방접종 분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예방접종이라 하면은 아까 그 질병군 나눈 데에서 제2급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이 그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그 병은 제2급 감염병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는 필수 예방접종을 16종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이제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AB형 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 내염, HIV 내수막염, 폐렴, 구균과 인플루엔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서 이러한 필수 예방 접종은 실시해서 맞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여기서 언급한 16종의 필수 예방 접종, 가만히 보시면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 그 이제 보건소나 병원 가서 맞췄던 그런 그 병들이에요. 감염병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외우지 않으셔도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는 그 감염병들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제 기억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필수 예방 접종 외에도 임시 예방 접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임시 예방 접종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떠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요청한 경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금 이 시점에선 필요하다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로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시 예방 접종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자치도지사, 그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반드시 그 임시 예방 시에 미리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고 내용으로는 언제 실시할 건지, 어디서 실시할 건지, 어떤 종류의 접종을 실시하면서 그 접종 대상은 어떤 범위가 있는지를 반드시 공고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그 예방 그 접종 증명서는 그 위에서 말씀드린 필수 예방 접종서는 이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누구에게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해서는 언제든지 그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이나 보존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반드시 기록이나 보존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나 보존을 했다면 이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걸 보고할 의무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이 들어가는지 조금 헷갈리시죠? 근데 이제 자꾸 읽어보다 보면은 조금 눈에 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자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나와 있습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제 실시하기도 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기도 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장이 이제 하는 역학조사에서는 예방접종 효과나 이상 반응을 조사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선에서 하는 역학조사는 그 이상 반응을 조사하는데 이제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또한 그 예방접종을 함에 있어서 그 피해조사반을 꾸릴 수가 있어요. 이 피해조사반은 10인 이내로 꾸리되 반드시 이 안에 의료인이나 이제 이상 반응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모두 이 질병관리본부장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도지사 등은 그 이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제 그 예방 접종을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할 수 있는 이제 의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의무가 확인 결과를 들었으면 미처 예방접종을 끝내지 못했던 영유아나 학생들에게는 그 예방접종을 반드시 이제 마저 실시를 해줘야 된다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방접종을 실시해줘야 된다. 특별도지사나 시장, 군수, 도지사 선에서 맞지 못한 예방접종을 실시해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 나라의 그 예산 안에서 감염병 예방 접종에 필요한 약품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예산 안에서 함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장이 미리 생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이 예외적인 경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감염병 예방 접종의 그 필요 약품의 원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야 할 때예요. 그래서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 느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될 때나, 그다음에 시범 접종을 위해서 생산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러한 그 예방 접종 생산 기간이, 약품의 생산 기간이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하고 생각될 때는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허가 없이 미리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입니다. 감염병 위기 관리 대책을 세워서 수립하고 시행을 함으로써 차단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위기 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죠. 정보 공개, 어디를 다녔는지 막 그런 것들 다 공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 공개를 함으로써 차단을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감염병 관리를 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거짓 진술을 금지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나라에서 감염병 관리 기관을 임의로 지정을 해요.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감염병 관리 기관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그 고양시에서는 명지병원 같은 곳을 이제 임의로 시설 관리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진료 시설 설치에 따른 그 운영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두 나라에서 지원을 하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그 감염병 관리 기관이 지정이 되면 지정된 그 관리 기관에서는 진료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감염병이 만약에 대량으로 발생했어요. 그래서 그 대량으로 발생했다면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구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그 지정 기간 외에 너무나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임시로 지정한 그 관리 기간이 이제 포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정 기간 외에 일정 기간 동안 감염 관리 기간을 다시 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격리소나 요양소, 진료소를 설치하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조치 면이 있는데요. 건강진단을 실시하거나 예방접종을 조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감염병 환자나 가족이나 또 감염병 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 아니면 또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그 지역을 출입한 자 모두가 아니고요. 그 지역을 출입하거나 감염병 발생 지역 거주하는 사람 중에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모두 하게 되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해가지고 그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접촉하여 의심되는 사람, 환자 가족이나 동거인, 이런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렇게 실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방 조치를 이러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감염병이 발생한 관할 지역의 교통을 차단하고요. 집합을 제한하죠. 교회나 무슨 절에 단체 집합을 제한하고 건강 진단 및 해부를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고, 전파 가능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시키기도 하고요. 상하수도 화장실의 그 소독이나 전체적인 사용을 금지시킬 수도 있으며, 어로나 우물의 사용 제한뿐만 아니라 동물류의 포획, 또 생식 같은 거 금지시킬 수 있고요. 의료 관계 요원을 동원시켜서 그 예방을 조치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하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휴업이나 휴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감염병 그 지역에 소독을 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데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 지역의 소독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관, 역학조사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역관이라고 하는 거, 그 흰색 옷 입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요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 방역관에게는 감염병 발생한 그 지역 현장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역학조사관은 그 2명 이상의 이제 역학조사관을 꾸릴 수가 있는데요. 그 역학조사관은 그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그 보건복지부 소속의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중에 반드시 한 명은 의료인,
나중에 의사로 임명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한 예방위원을 둘 수가 있는데 그 예방위원은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제 그 권한으로 예방위원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방위원은 기본적으로는 무보수지만 유급으로 해가지고 둘 수도 있다는 점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곳은 기생충 감염병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비 부분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좀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데 책에서 이제 조금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다 뺐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조금 지겨우시더라도 요약한 내용 위주로만 좀 보시면 문제 푸시는데 많이 도움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이제 지겨운 내용은 많이 뺀 거니까 제가 정리한 내용 위주로만 조금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비 부분 보겠습니다. 국고로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감염병 환자의 진료나 보호를 위해서 쓸 때, 그다음에 감염병 교육이나 홍보를 위한 경비, 예방약품의 생산이나 연구 비용이나 그 감염병 관리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경비나 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보상 경비 같은 것들은 모두 국고로 부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벌칙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벌칙에 관한 것도 조금씩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가장 큰 징역과 벌금을 내리는 게 어떤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 병원체를 허가 없이 반입한 자에게는 이러한 벌칙이 내려집니다. 그 다음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취급시설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한 자나 간염병 업무 관련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 취급시설에 허가받지 않고 운영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역학조사 시에 사실 누락이나 은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다음에 고위험 병원체의 이동 반입 허가에 관한 신고를 안 한 사람, 그 다음에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예요. 그 시설을 허가받지 않은 자는 3년 이하고요. 신고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 벌금 보겠습니다. 그 45조 항에 따른 그 업무 종사자가 일시 제한을 위반하여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거나 또한 그 감염병 환자를 그 직업에 고용한 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요. 200만 원 이하 벌금은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체에 대한 그 해부 명령을 거부한 자, 그다음에 예방 접종에 관한 역학 조사를 거부 방해한 자, 그다음에 성매개 감염병 건강 진단을 안 받은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자나 성매개 감염병 건강 진단을 하지 않은 자 모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2단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은 다 모두 마쳤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긴 하고, 그다음에 누구에 관한 그 이제 권한으로 그것들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헷갈리실 거예요. 자꾸 들여다보시고요. 열심히 복습하시다 보면 문제 푸시는데 이제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